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기비입니다. 네, 오늘까지 주말간 정리된 암호화폐 이슈들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4일 재할인율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3월 15, 16일 양일에 거쳐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긴급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 회의 주제는 재할인율에 관한,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관한 논의라고 합니다. 논의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회의 직후에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회의가 지금 언제 열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는 이제 3월에 열릴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런 비공개 회의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조금 더 금리 인상 시기와 그리고 인상률을 좀 올리는 어떤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22년 3월 16일에 펼쳐질 FED 미팅의 금리 인상률에 대한 예측치인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0.25에서 0.5% 상승에 대해서 79% 예측을 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역시 66%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갑자기 이제 너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0.5% 이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0.5% 이상의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비율이 93.8%로 증가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93.8%가 무조건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 예측했던 1월 13일 예측했던 것만 보더라도 79%를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또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으로서는 상당히 좀 큰 비율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0.5%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버 CEO가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언젠가는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결제 옵션이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이제 이분이 또 똑같은 이제 암호화폐와 비슷한 이 지금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암시를 하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결제 옵션으로 암호화폐가 추가된다. 이것만으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머스크 이분이 특히 작년 재작년에 어그로가 끌렸던 것처럼 강력하게 어그로가 끌리는 이제 장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트코인들의 기술이 주목받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뒷받침된 그런 기술력이 입증된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튼튼한 것들이 개별 장세가 이어지는 트렌드고 그리고 더 이상 결제로서의 암호화폐를 보는 것이냐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결제 수단으로만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이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계속 추가된다는 것이 호재이긴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기사만으로 이제 예전처럼 막 비트코인이 막 5% 이상 오르고 그런 트렌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국 상대 지수가 이제 어제 토요일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78% 하락을 하고 S&P 같은 경우는 1.96%, 다우지수가 1.43%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이제 비트코인을 하신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2.78%막 크게 떨어진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최근에는 나스닥과 계속해서 커플링되는, 한동안 이제 뭐 주식과 좀 디커플링 된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특히 작년 이제 4분기 이후로는 나스닥과 커플링 되어서 이제 국제 증시가 안 좋게 되면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그리고 암호화폐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보유량 지수가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을 했는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자가 보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매각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흐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및 자본에 대한 우려로 비트코인 채굴 주식의 압박을 계속 받게 되면서 비트코인 역시 계속해서 매각을 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 재무부가 상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서한 내용이 암호화폐 채굴자와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께서 새로운 과세안의 과세 의무를 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앞서서 인프라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면서 과세 의무가 있는 암호화폐 브로커 범주를 설정을 했는데, 이 실제 고객들과 거래하지 않는 암호화폐 채굴자와 스테이킹 서비스를 포함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규제는 납세자의 유가증권 매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진행하는 시장 참여자에게만 브로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재무부는 브로커의 정의와 관련해서 전통적 증권과 디지털 자산 간 뚜렷한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반 대중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역시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인데, 맥도날드에서 이제 앞으로 NFT와 메타버스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이 조시 거벤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미국의 상표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분께서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여기 보시면 IC009, IC041, IC043 이라는 상표권 등록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온라인 실제 및 가상 콘서트를 포함해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카페 브랜드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그리고 이벤트를 상표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NFT로 이렇게 점점 들어올수록 사실상 이 메타버스와 NFT가 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일반 대중들 역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점들이 자연스럽게 좀 소비가 되는, 그리고 공급도 영원하리 이루어지는 그런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JP모건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장기 가격이 15만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기한이 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15만 달러 간다 이 뜻이지, 뭐 당장 15만 달러 간다 이 뜻은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 장기 가격을 당초에는 14만 6천 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거든요, 원래. 근데 이것을 10일, 현지 시간 10일, 지난주 금요일에 요것을 상향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분들께서, 즉 JP모건 체이스 전략팀인데, 이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의 현재 공정 가치, 페어 프라이스는 현재 지금 시장가인 42,000불 정도보다 약 12% 낮은 38,000달러라고 말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15만 달러 간다. 뭐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 금액 가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38,000, 지금 시장가가 42,0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EXC 거래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초기 투자자들에게 400배 정도의 이득을 줬다고 합니다. MEXC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뭐 이렇게 MEXC 토큰을 보유한 분들에게
새로 나온 토큰을 지급을 해준 에어드랍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빠르게 파악을 해서 상장을 잘해주고, 그리고 선물 옵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스테이킹 보상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MEXC 토큰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특히 작년 말까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결국 암호화폐라는 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인 현금 흐름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인데, 이런 거래소는 실제로 이 사용자들이 현금을 넣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투자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변에 보면은 BNB 토큰 이런 것들 투자처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 체인 같은 것들은 작년에 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마케팅에 어떤 맷 데이먼 같은 CF 모델도 기용을 하고 하면서 마케팅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상승의 여력을 이렇게 받은 것 같지만, 특히 FTX 토큰이라든지 MX 토큰, BNB 토큰 같이 많은 이렇게 유저를 보유한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 많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새로운 월요일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